전남 나주화순 출신 신정훈 의원입니다. 초기 내각을 어떤 인물로 구성하느냐는 이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운다는 그 윤석열 정부의 5년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추천된 강요들의 면면을 보면 공정의 가치를 내건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을 관통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이해충돌, 불법이익, 편취, 내로남불, 자기부정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후보자의 청문안을 보면 명백한 수준의 비리가 터져나오는 다른 분보다는 더 낫다라는 점에서 유안을 삼아야 될지 복잡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후보자의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대단히 마냥 축하드릴 수 없다 하는 그런 심정이 앞섭니다. 현재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은 실물경제 주무장관으로서 직을 수행하는데 자질이 충분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답변 과정에서 지금 저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도덕성 검증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인 납세 문제는 치명적인 흠결을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배우자분이 그동안 본인의 상가 임대료 수익을 장모에게 증여하면서 과세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신고했다. 이 내용은 아까 존경하는 정태우 의원님 질문 속에서도 답변을 하셨는데요. 잘 알고 계시죠? 네. 후보자께서는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대충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의 증여가 과세 대상이란 건 기본적인 일반 국민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상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배우자 분께서 여러 가지 납세 전략, 절세 전략을 펼쳐오신 걸 보면 절대로 모를 일이 아니다.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변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우자께서 2013년도에요. 상가를 상속받는 과정에서 협의에 의한 분할 상속을 하셨고 상속세는 모친이 되나보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으신 겁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을 좀 아야 다르고 어야 다른데요. 정확히 좀 이야기해 주세요. 자료 제출을 거부하셔서 세부적인 내용은 알기 어렵지만 이는 배우자께서 연대 상속인에 의한 상속세 대납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하는 상속세 실무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다. 이런 것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월계동 상가 등에 대해서는 모친 상속분을 다시 증여받았는데요. 상속자료 제출 거부로 세부 계산을 하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상속 시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절세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능수능란하게 절세 전략을 구사해 오신 후보자와 배우자가 증여세 기초상식을 몰라 신고를 누락했다. 장관 지명 이후에 늑장 납부했다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점 변명할 것이 아니라 작은 실수는 하지만 이 공직에 나서는 의미에서 이 납세 피해 국민에게 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결과적으로 이런 상속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아내도 세부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모릅니다. 인문계 영문학과 출신이라서요. 그런 건 전혀 모르고요. 주로 세무사를 그냥 고용해서 일을 다 맡깁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홀로 되신 고령의 모친한테 생활비를 보낸 거는 그냥 부모 부양은 이게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아마 막연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도 이 문제는 의도적으로 아내가 모친과 이렇게 통해서 이걸 했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요. 만약 그랬다면 아마 임대 계약서에 그렇게 명백하게 특약으로 그렇게 써놓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의 어떤 공직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런 사생활 검증이 필요하느냐? 번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그런 사생활의 인식 또 태도 이런 것은 공직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직자가 된 상황에서는 그런 일을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평소에 공직자 가족으로서 아니면 후보의 가족으로서 적절치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후보는 몰랐다 하는 것을 지금 피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두 번째로는 후보자의 지나친 편향된 국가주의적 가치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블로그와 칼럼을 통해서 전두환 씨를 경제 대통령이라고 치켜 세우고 있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질문을 놓쳤습니다. 예. 전두환 씨를 경제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치켜 세우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냐고. 제가 그분을 경제 대통령이라고 칭한 적이 없습니다. 그 후보자의 칼럼을 보면 개발 독재 시기를 일종의 정책적 이상향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듯 하고요. 참여정부 등 민주화 이후의 그 정부들에 대해서는 모토가 없이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 바카스처럼 미봉책만 되풀이했다. 산업화위원회 중증기에 갇힌 정체성의 역사만 그 역사로만 폄훼하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칼럼에 쓴 거는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과사를 쭉 훑어보면 각 대통령 시대별로 그 경제 모토가 뚜렷하게 있는 정부도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정부도 있는데 우리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수출 입국을 내세운 박정희 정부 시대, 그 시대의 정책은 그런 면에서는 그 적절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수출과 경제 성장에 따른 물가 불안이 심해졌을 때 그 이어 정권 시대에는 그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과로 내세운 게 유효했다. 그런 평가에 불과한 거지 제가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시대를 제가 미화하거나 옹호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여정부 등 민주화운동 이후에 정부에 대한 폄하나 바카스와 같은 그런 정책만 되풀이했다 하는 그런 인식에 본인의 인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억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제 생각엔 각 정부마다 나름대로 정책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수출 입국과 물가 안정 뒤에 저희가 해야 될 게 3조 고항 뒤에 윤석열 당선인은 전두환 대통령을 칭찬했다고 그런 마음을 했고요. 또 산업부장관 후보께서는 전두환 대통령 경제정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칭찬한 마음인데 민주화 이후의 그런 우리 정부 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폄하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이 아직도 군부독재, 또 관치경제, 국가주의적 경제정책의 함수에 취급하게 정들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의문스럽고요, 또 경악스럽습니다. 이런 태행적 사고로는 우리 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장관 후보자가 되신 마당에 좀 이 균형 감각을 가지시고 경제정책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염려하신 바는 제가 잘 유념해서 그 정책을 펴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그 어떤 그 시대를 제가 폄하하거나 어떤 모든 정부의 경제 정책은 아시다시피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큰 줄기로 봤을 때 줄기를 제대로 잡았나 그 부분 말씀드릴 거고요. 전두환 정부 시대에도 예를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이 제대로 잘하지 못한 거라든지 또는 대기업 위주 정책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은 잘못한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칼럼의 모든 면을 다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대적인 조류에 맞게 가장 적합한 그런 그 모토가 있었나 없었나를 제가 적은 거지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후보자는 그 인수위에서 산업, 에너지 등 실물 경제 담당하는 2분과 정책 책임 역할을 맡으신 바 있죠. 예. 예. 그 최근 인수위의 재생에너지 흔들기가 그 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달 인수위 균형발전 특기 그 신한 해상폭력 원점 재검토 발언 혹시 그 보신 적이 있는가요? 예, 보도에 봤습니다. 해상폭력단지 속도와 수위를 조절하는 등 신중히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그 내용인데요. 수년간 기업들과 함께 진행한 해상폭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신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인수위에서 이런 식으로 원점 재검토 등 발언을 쏘아내면서 관련 투자 계획을 세웠던 기업들이 대단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도 지역 현장의 지역민들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신정부가 벌써부터 전남 서해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굉장히 지역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데요. 한번 좀 그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신안 해상풍력 사업 그 재검토하겠다는 인수위 발표 이게 후보자의 입장입니까? 지금 아마 그 보도는 지역균형발전특위라는 네. 인수위 외곽에 있는 아마 특위에서만 나가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 실제로 생각하고 좀 다릅니까? 다릅니다. 왜냐하면 풍력이나 재생에너지는 제가 있던 경제 2분과의 소관이고요. 제가 간사이기 때문에 그 정책들의 기본적인 방향은 제가 다룬 영역이었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실 거기에 대해서 풍력도 어떤 제 생각에는 재생에너지 아주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과 함께 앞으로 그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성화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불행 중 다행인데요. 일단은 정부가 이 불확실성을 경감시켜주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해도 부족할 판 아닙니까? 취임하기 전부터 이런 이미 결정된 구체적인 사업들까지 흔들면 안 된다. 국민들의 여론도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뭐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서도 좀 인식할 수 있는데요. 뭐 불가역적인 글로벌 트렌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 협약에 따라서 2030년까지 40% 감축 그리고 2050년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꾸준히 이런 재생에너지의 육성 정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정 풍속 또 적정 수심을 가진 신안 일대가 지금까지 이제 전문가 집단 그리고 기업에서 우리나라 해상 풍력의 최적지다 이런 그 평가를 한 적이 있고요. 또 전후방 산업의 연관 효과도 대단히 크게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는 450여 개의 기업 그리고 12만 전국뿐만이 아니라 지역 지자체가 훨씬 나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남 해상 풍력 신재생에 정말 노후되고 있는 지역의 먹거리 미래 먹거리를 세정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후보자께서 그런 의식을 갖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역민들에게 신안 해상풍력에 대한 세정부 장관 후보자로서 예, 제 생각에 풍력도 재생에너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태양광이 재생에너지를 주류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풍력 부분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발전 특위에서 하는 그 발언과 지금 그 정책을 담당하는 그 조국재 장관의 후보자의 그 의견은 다르다 이렇게. 균형발전특위는 아마 지역산업발전 차원에서 그런 의견을 냈을 수도 있는데요. 풍력이나 이런 에너지를 주관하는 산업부에서는 그와는 좀 결이 다른 정책 방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